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매일매일 옷을 맵시 있게 입기 위해서는 다림질이 참 중요합니다. 조금 헌 옷이지만 다림질을 깔끔하게 해놓으면 깨끗한 새 옷 같아 보이죠. 그런데 새 옷도 다림질을 안 하고 그냥 구겨진 채로 입으면 글쎄요,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림질은 옷에 대한 예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옷만 다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다림질도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우리 마음, 때로는 옷이 구겨지는 것보다 더 심하게 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구겨지면은 쉽사리 펴지지 않아서 애를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마음의 다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 경험이 될 거야. 그런 긍정적인 생각.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바로 우리 마음의 다림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구겨지셨으면은 좀 예쁘게 다림질 해보시면 어떨까요?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철에 저는 이 다림질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모시옷 있잖아요. 맞습니다. 모시옷을 쫙 예쁘게 다림질해서 입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보면 어쩜 그렇게 정갈하고 시원하고 예쁜지. 또 우아하잖아요. 네. 사실 그 모시옷이 구김이 자주 가기 때문에 그쵸. 다림이 하기도 쉽지는 않는데 네네. 그거를 자기 관리 잘 하고 나오신 분들 보면 네.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 많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여름철에는 보통 시원한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림질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옷이 얇고 네. 또 재질이 다림이 하기가 네. 쉬운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입고 다니는데 뭔가 자기 관리를 잘 하신 분들 보면 항상 네. 다 잘 깔끔하게. 다려서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마음의 다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은 더 많이 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보이진 않지만. 네, 나이가 먹을수록 행복해지는 것보다 그냥 난데없이 우울할 때가 있고 날씨가 좋아도 또 애들이 좋아하지만 너무 네네. 더워서도 불편할 때가 있고 그래서 마음의 다름이는 항상 다름이를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특히 또 더운 여름철이기 때문에 조금 불쾌한 일이 생길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불쾌지수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 이럴 때 나만 더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덥잖아. 그렇죠. 마음을 좀 다림질을 해볼까? 우리 좀 마음속에 다림이 하나씩 들고 다니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다름이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 마음 다름이는 그냥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실 그 사람한테 다름이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냥 음악 듣는 네네. 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사실 불편한 건 아니지만 아침부터 그렇게 살짝 우울하더라고요. 네. 네, 아마 날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살짝 목감기가 와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저 요즘에 제 마음의 다름이는 제 대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네. 전화를 해서 한 15분 정도 별 네네. 얘기를 안 했는데 내 차에서 내릴 때 보면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고마운 친구. 바빠도 항상 전화를 받아주고 네. 같이 이야기 나눠주고. 네. 네. 구겨진 마음을 펴기 위해서는 물론 스스로가 다림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춘하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친구를 찾거나 주변에 좀 이렇게 내 얘기를 듣고 선택을 할 수 있고 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을 찾는 경우도 꽤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라디오 네. 방송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 일이 내 일은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나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렇죠. 혼자서 공감하면서 그것도 마음의 네네네. 다름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가 동포 여러분께 마음의 다림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이제 충분히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동포의 네. 일원으로서 사실 이 프로그램에 이제 임하기 전에는 그냥 청취자잖아요. 네. 정말 저 이야기 내 이야기인데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들으면서 같이 위로가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림 목소리 청취자들도 저희가 네. 그분이 한계 다리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행복우체 통해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 김춘령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선택과 노력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1시간 동안 힘들게 페달을 밟으면 10km밖에 달릴 수 없지만 자동차라면 좀 쉽게 100km를 달릴 수 있고 비행기라면 조금의 힘도 들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1시간에 1000km 이상 갈 수 있다. 우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쩌면 선택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됐다. 많은 사람들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천재는 1%의 영감에 99%의 노력의 결과라는 말이 있은 만큼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노력을 중시한다. 하지만 노력했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한 것은 아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지런한 노력보다 더 필요한 것은 훌륭한 선택이고 정확한 방향이 아닐까. 어느 중국 학생이 미국 유학생에게 자랑스러워하며 중국의 우공이 산을 옮긴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미국 유학생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힘들게 산을 옮길 바에 왜 막힘이 없는 다른 곳에다 집을 다시 짓지 않았을까? 심지어 집을 다시 짓는 건 산을 옮기는 것보다 인력과 물력 모두 배로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고 있는가? 바로 무모한 노력은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턱대고 노력하라고 하는 건 덫이나 다름이 없다. 훌륭한 선택은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한 선택과 현명한 판단, 그리고 그것들이 이끄는 정확한 방향이다. 그래야만 자신의 실제 상황에 맞는 선택에 따라서 노력을 해도 그 어떤 성과가 날 것이 아니겠는가. 선택은 일종의 능력인 동시에 일종의 지혜다. 지금 이 사회는 점점 선택의 지혜를 요구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인생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선택이란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노력이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만약 선택이 훌륭한 선택이 아니고 옳은 방향이 아니라면은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난 선택은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김춘령 학생이 고등학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뭐 대학교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 데 대해서 선택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여서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도 왜냐하면 들어요. 고등학교 되면 이제 대학교도 선택해야 되고 그렇죠. 나이 전공도 선택해야 네. 되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나이거든요. 근데 글을 읽을 때는 고2 느낌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잘못 봤나 해서 다시 한번 앞에 나이를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대학생들보다 저희 나이 또래보다 더 성숙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매 순간이 어쩌면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맞습니다. 선택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방향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향을 나아가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선택이 저희들 인생을 엮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글을 읽으면서 네. 미국 학생이 하는 대답이 네네. 어렸을 때 이 그 우공 그 산을 네네. 옮기는 것을 정말 피나는 노력이면 모든 것을 이루었을 수 있다. 이렇게만 배워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반박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글을 읽고 나니까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네. 네, 선택을 잘못하면 정말 피나는 그렇죠. 노력을 해서 결과도 좋은 결과 나오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거를 그 잃어버린 상황도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선택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죠. 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렇게도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당신이 선택을 그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가면서 노력을 했을 때 얻어진 결과도 내 인생에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다. 네. 라는 얘기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네. 애들이 선택을 잘못할까봐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애들 미리 선택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당시의 선택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돌아서 보면 사실 틀릴 때도 있거든요. 만약 저쪽 길을 갔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요.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선택으로는 최고인 선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는. 네. 근데 만약 가능하다면 좀 더 좋은 조언이나 이런 거를 많이 폭넓게 알고 좀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거죠. 네. 요즘에는 또 인터넷 같은데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런 좋은 정보도 좀 잘 살펴보면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상담도 많고 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거든요. 이전에는 네. 저희들 뭘 선택할 때 우리 지인들만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폭넓게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들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의지가 있다면 아마 이전보다 훨씬 선택 폭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좀 어떻게 도움 말씀 주세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상담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너무 많은 상담을 하는데 저는 그 학생한테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학생이 자기를 제일 잘 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들어보고 이 친구를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곳에 안내를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동아리에다 학생을 두어서 이 동아리 안에서 본인이 2년 후에 3년 후에 선배를 보면서 방향을 조절해 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나중에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선택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안내 정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지만 학교에서 자주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선택을 요즘 학생들이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도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선택은 결국에는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본인이 하고 또 사람들이 설정 그분한테 이렇게 이거를 가라 해도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주고 안내해주고 얘가 보지 못하는 방향까지 같이 제시해주는 게 저 좋은 점이 아닐까. 그리고 가끔 저도 학생들과 상담해 저도 이제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네. 해야 될까 말아야 이 프로젝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네. 학생들 얘기해서 답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지인들은 물론이고 그 비슷한 길을 갔던 선배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선택한 인생 길이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런 무대에다 데려다 준 거예요. 네. 같이. 그래서 안내해 주다 보니까 내가 그 무대에서 나한테 맞는 일을 찾다 보니까 점점 제 선택하기 때문에 저도 이 친구들한테 이제 항상 사람을 만나게 하는 안내 역할 정도만 합니다. 네. 자, 오늘 흥룡강성 상지시의 김춘령 학생이 보내온 선택과 노력. 김춘령 학생은 저희 보내준 글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적어왔는데 지금 어떤 걸 선택하려고 이렇게 궁금한 글을 써왔는지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김춘영 학생이 선택한 어떤 것이든 내가 잘 선택했다라는 긍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백지영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선택.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아마 들으시면서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강지연 학생이 보내온 선택입니다. 전춘하 교수님이 직접 소개합니다. 우리 연변에서 게장, 게탕 또는 보싱탕이라고 부르는 개고기국은 조선족이 대표적인 전통 민족 음식으로서 오랜 세월 수많은 미식가들이 사랑을 받아왔다.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우리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개고기를 맛보고 돌아간다고 한다. 그만큼 개고기는 우리 연변을 대표하는 미식이기도 하다. 삼복 더위가 한창인 지난해 8월이 어느 날 정신 무렵 나도 할아버지와 함께 오랜만에 게장집을 찾았다. 사람들로 붐비는 게장집은 오히려 우리 조선족들보다 타민족이 더 많았다. 내가 맛있게 먹을 것을 흐뭇한 눈길로 지켜보시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지연아, 이 개고기가 맛있냐? 네, 아주 맛있어요. 할아버지는 안 좋아해요? 나도 좋아하지. 그런데 갑자기 왜요? 뉴스를 보니까 동물보호협회에서 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더구나. 개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말이다. 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과연 심각한 문제였다. 언젠가 나도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운남성에 있는 어느 소수민족들도 해마다 개고기를 주제로 한 전통 음식 축제를 여는데 그때면 동물보호단체와 대판 충돌한다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보호하고 한쪽에서는 도살하고 어느 것이 맞는 행동일까? 한동안 사색에 잠겨있던 나는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동물도 보호해야지만 전통 습관도 중요하잖아요. 필경 개고기는 우리 조선민족의 전통 음식이고 또 대대로 여러 민족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보호도 전통 습관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생각이 그렇구나. 내 말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출입문이 열리면서 한 페이 외지 관광객이 들어서더니 앞장에 선 가이드가 주방에 대고 냅다 소리를 질렀다. 여기요. 개고기 전골 2상 빨리 주세요. 네. 이 여름철이 되면은 이제 보신 음식 해서 가끔씩 드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삼계탕 먹듯이 네. 게장, 보신탕 이렇게 먹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네. 근데 우리 지연이 학생이 생각한 것처럼 물론 뭐 보호도 해야 되지만 전통 음식이니까 뭐 민속 음식이니까 가끔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의견이 항상 찬반이 나뉘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네. 많이 토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드시는 분들도 사실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전혀 그런 죄책감 이런 거 없이 먹었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불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처럼 전통 문화 습관이잖아요. 전통 음식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을까 하는 건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연길 지역에 가면은 그렇게 우리 동포들이 아직도 좀 많이 즐겨 드시는 편이죠. 네, 연변은 백두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관광 지역에서 항상 그 지역의 어떤 풍경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 그 문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음식 문화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김치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족 민족의 굉장히 많은 이런 찰떡 이런 것도 다 전통 습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식을 할 때 채소 아니면 육류잖아요. 그 육류 중에서도 타 지역에서 많이 맛보지 못하는 개고기가 전통 음식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이 꼽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주축됐습니다. 많이 주축됐죠. 이전에는 사실 삼복절 되거나 하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삼계탕을 찾는 것처럼 개고기 집을 찾는 사람들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동물보호협회 그런 개념보다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뉴스에 종종 이렇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 많이 주축해졌습니다. 네. 중국 지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맞습니다. 좀 이런 것은 반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동물보호협회 회원들의 얘기도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려견과 식용으로 하는 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이견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 키우는 소나 돼지나 그러지 않나요? 닭. 뭐 집에서 키우면 애완견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해서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렸다보다는 한번 도덕적으로 생각했을 때와 전통 문화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춘하 교수님하고 제가 이렇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처럼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맞아 이게 진짜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동물보호협회에 좀 더 가까운 분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만 또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걸 드시던 분들은 또 당연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민족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택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연이 학생이 보내온 글의 제목처럼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뭐 김춘영 학생이나 강재현 학생이나 선택과 노력, 선택이라는 글을 보내왔는데 정말 선택이 어떻게 해야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네요. 네. 방향이 올바른 방향성을 바탕으로 하는 현명한 선택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정석이 불러주는 여름날의 추억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 또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